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일상 IT입니다. 간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 주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놓쳤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애플 행사가 있었었죠.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2시에 있었는데 이거부터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한번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치 쇼타임이라고 하는 애플의 표어답게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전에 나왔었죠. 더군다나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런 영상들을 지켜보시면서 애플의 장점 중에 하나, one more thing,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역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드웨어는 배제된 채 소프트웨어적인 역량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애플이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앞으로 하고 싶은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겠다? 그걸 넘어서 컨텐츠 강국이 되겠다라는 걸 선언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애플 행사에서 나왔었던 몇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들 함께 좀 봐보면요. 우선 애플은 저 6가지 정도의 가치를 보여줬었어요. 사용하기가 쉽다,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겠다, 보안에 충실하겠다, 전문적인 큐레이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인화에 대한 것들하고요. 가족 공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조금 의미심장했었던 게 가족 공유에 대한 것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이디에 대해서 최대 6명의 가족들까지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 보여줬었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애플에서 준비했던 서비스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선보였던 서비스가 애플 뉴스였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뉴스. 우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뒤에서 이야기할 아케이드를 제외하고서는 국내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뉴스, 의미심장한 서비스를 던져줬는데 애플 뉴스 서비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애플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엔 애플 뉴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애플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사들, 신문사들에 대한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해진 서비스는요. 여기 더해서 잡지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가지수를 300개 정도 이상을 볼 수 있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세상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잡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애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잡지 같은 것들을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웠었던 것들은 최적화가 잘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좀 힘들어요, 보기에.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영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커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잡지라든지 신문에서는요, 별도의 앱을 만들었어야 됐죠. 그러다 보면 매월 만들어내는데도 힘이 좀 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애플이 좀 해결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지를 보는 방식, 우리가 매거진을 보는 방식을 또 새롭게 재창조하고 싶어 하는 게 애플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뉴스 플러스는 좀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금액이었죠. 9.99달러입니다. 9.99달러의 금액만 내면은 이렇게 다양한 잡지를 볼 수 있고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게다가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곳들이 절대로 사용자가 어떤 거를 보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소식이었던 애플 뉴스 플러스입니다. 과연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들어오기란 힘든 일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건 많아 보입니다. 애플 뉴스 플러스였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이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뭐였냐면 바로 애플 카드라는 서비스였죠. 자, 애플 카드. 애플이 드디어 실물 카드를 만드는 데까지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선 지금 애플페이가 안 되죠. 그런데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애플 카드가 나온 겁니다. 실물 카드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즉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는 형태의 애플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삼성페이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애플페이가 가능한 모든 나라에서 결제가 가능을 하고 이제 애플 스마트폰에서 이 애플 월렛 이쪽을 통해서는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맵 데이터, 지도 데이터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어디에 썼더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서비스들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였긴 했겠죠. 근데 애플이 이번에 시작했다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더해서 보여줬던 서비스가, 그래서 이건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야 되나 싶긴 했었는데, 데일리 캐시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데일리 캐시 서비스는 한 주나 한 달이나 1년 단위가 아니라 매일 데일리하게 여러분들께서 썼던, 제가 썼던 일정 금액을 캐시백 해주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특징도 좀 나눴는데 3%, 2%, 1% 정도로 나뉘어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애플 카드로 직접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1페이, 1% 정도, 애플페이를 통해서 애플 카드로 또 결제를 했다 이랬을 경우는 2% 정도, 애플 스토어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3% 정도를 캐시백 해준다라고 하네요. 이건 뭐 현재 그림의 떡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카드 쪽에서 관심을 보였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실물 카드였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가지고 싶던데요. 일단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었고 티타늄이라고 하고 레이저 각인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게다가 굉장히 깔끔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카드 번호라고 하죠. 카드 번호라든지 CVV라든지 만료일이라든지 사인할 수 있는 난이라든지 보통 카드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깔끔한 그냥 카드 하나를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교하자라면 현대카드가 잘 만들죠. 그거랑 비교할 수도 있겠는데 현대카드의 다음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예쁜 카드를 만들어내는 거. 더군다나 수수료도 전혀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관심사가 있는데, 골드만삭스하고요 마스터카드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같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여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한 서비스가 하나 떴죠. 바로 애플의 아케이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많이 거론이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이 분명 이런 걸 만들 거다. 드디어 선보였네요. 월 구독 방식으로 애플 스토어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모든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적용되는 게임들이겠죠. 별도의 과금 없이, 인앱 결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유저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벌써 기존의 콘솔 서비스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2019년 가을엔 애플 아케이드는 한국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애플 TV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건 애플 TV하고 애플 TV 플러스 두 개 서비스로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자아냈었던 거는 애플 플러스라는 이름의 서비스였죠. 뭐 시작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보는 듯이 구름 사이 애플 TV 플러스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탁했던 스트리밍 시장을 다 접어버리고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자, 애플 TV 서비스는요,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저것 갖다 붙인 서비스는 아니고요,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러들한테 후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애플이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천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더 많이 모은다,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는요 2019년도 가을에 선보일 서비스인데 넷플릭스처럼 광고는 없이 일정한 구독비를 내게 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문을 열었었던 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뛰어난 스토리는 세상을 바꾸고 감동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감동을 선사하겠다, 이거겠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는 스타들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스티븐 스필버그 이분이 나오셨죠. 작년에 저는 정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끝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제 어메이징 스토리,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었던 스토리인데 이거의 TV 시리즈판을 새롭게 만들 것 같고요.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리즈 위더스푼은 모닝쇼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 앵커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오프라 윈프리가 심리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2편 정도 제작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애플이 확실히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에 대한 감당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구독료도 그래서 또 궁금하네요. 자,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드렸고요. 플러스 TV는 TV에 얹어서 서비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체적인 서비스만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게 결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가을을 우리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애플이 보였던 행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애플이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애플은 원래 잘 하던 거를 하는 겁니다. 애플은 원래 플랫폼 기업이었죠. 플랫폼 기업으로 나왔었고, 아주 예전에 아이패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패드를 처음 만들었을 땐 콘텐츠를 생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도구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생산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자아내기 시작하고 생산성의 도구로 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원래 잘하던 걸 하는 거예요. 디바이스의 보급이 거의 끝난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음엔 뭘 하려고 할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컨텐츠에 대한 소비겠죠. 저는 이번에 애플의 새로운 결정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하드웨어 시장 일변도에서 콘텐츠 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 그리고 애플의 사상 자체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상 자체가 좋잖아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인디 게임사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그래도 주겠다. 저는 그런 흐름으로 이번 애플 행사를 인식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우리 각자의 시각으로 이런 행사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